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은 매월 이게 다음 달 12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10일이 자꾸 암기 프린트 귀찮아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10일이 4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40번에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자격취소 사유다. X네요. 3번이 X네요. 자격취소 사유는 암기 프린터 18번에 보면 있죠. 부양지금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금고 이상,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자격 취소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다만 다운계약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소는 안 되겠지만 사문서 위조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으면 자격 취소 물론 되겠죠. 근데 집행유예 받았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냥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이 상태에서는 자격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문제는 주어진 지문까지만 생각해야지 나중에 받을 것까지 생각해서 자격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요. 답 3번입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벌금 받기 전에 미리 업무정지 될 수 있잖아요. 위반 행위를 하면. 예를 들면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 금지행위 하면 암기 프린터 11번에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임의적 등록 취소, 자격정지라고 돼 있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면 취소 안 하면 그게 업무정지 사유가 되죠 또.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만약에 중개보수 초과로 300만 이상 벌금이 선고되면 다시 등록을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당해 업무를 수행하고도 자격정지 사유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공무원이 월급 받고 직무하면서 적발해가지고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위반행위 한 사람이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놓고 포상금 달라는 것도 안 되고요. 익명, 가명, 익명 이름 안 적고 하는 경우, 가명, 가짜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너우나 나우나 현철 이런 거 전부 가명이잖아요. 예명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개월이 아니고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라고 했죠.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했죠. 공인중개사법은 38번에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답 4번이 되겠고요. 30번 이행강제금 틀린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건축법도 이행강제금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부과되죠.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 그 숙박시설인데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면 용도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10%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위반하면 50%잖아요. 최대. 그 10%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그럼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냥
2회 범위 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지자체별로 한 번밖에 부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만 부과해도 10년 지나면 분양가를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하는데 변경률이 지금 인터넷 보면 한 1%도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주차 대수도 다르고 복도, 폭 이런 것도 다 다르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오피스텔은 상주하지만 숙박시설은 계속 손님이 가득 차는 건 아니잖아요. 비어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주차 대수도 좀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오피스텔은 계속 상시적으로 근무하지만, 거주 또는 근무하지만, 그게 건축법이 있고, 농지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부동산 실명법이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5개 법률에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최대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되며 3개월 이내로 정해야 된다.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 징수할 수 있다. 6개월에 한 번. 이게 건축법이 1년에 2회 범위 내죠. 건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 서고요. 나머지 농지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1차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죠. 부동산 실명법.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건축법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자진신고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습니다. 47번.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받을 수 없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것. 자, 그 다음 2번 신고관청은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합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맞습니다. 4번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 자료 등을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감경 면제받고 4번째 자진신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면제 감경 안 해준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까만별표에 있습니다. 3회입니다. 3회. 상습범이죠. 왜 2회 아니고 3회로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건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요. 이게 숫자는. 답 5번입니다. 32번입니다. 업무 위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매수 신청들의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암기 프린터 53번에 까만 별표에 보십시오. 53번. 53번에 까만 별표, 박산의 까만 별표를 보니까 대학 협회 지정승인 요청 가능한데 공기업 X라고 돼 있죠. 맨 밑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대학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위탁할 수 있습니다. 4번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실무교육 올해 12월에 받는 게 좋습니다. 학교 가면 내년에 교육이 더 늘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저는 지금 서울의 동국대학교 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벤처대학원 대학교가 더 가깝나? 벤처대학원 대학교가 저 선정능역인가 강남에 어디 있죠? 예. 동국대학이 더 가깝겠다. 남산 밑에. 가깝죠. 동국대학교 최고 좋은 강의실에서 첨단 강의실 그 최고 경영자 과정 하는데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자도 그 사장님들 앉는 그런 의자에 뒤로 드는 잠도 잘 수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은 그냥 서서 하지만 앉는, 예? 넓어요. 이보다 크고 넓고 의자 자체가 굉장히 큰 거,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그런 거라고. 최고 경영자 과정이니까 돈 많이 받는 데니까. 첨단 강의실이라고 하면 찾아올 수 있어요. 동국대학교 연극연기학과인가 그 연예인들 많이 배출했나 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확보해야 된다.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실제 다니보니까 중개사무소 1평짜리, 2평짜리 이런 데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장 같은데, 제가 시장 같은데 중심 상권 이런 데는 비싸니까 면적 아주 좁은 데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자, 33번.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암기 프린터 31번,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개공 등이 예금이 비결이다. 맨 밑에 까만 별표, 세 번째 까만 별표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했죠. 개공 등이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예금이 비결이다.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 5개가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 답 1번이네요. 1번은 요건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암기 프린터 11번, 암기 프린터 1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되어 있잖아요. 암기 프린터 11번에 1번부터 9번까지는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10번이라고 안 적어놓고 아예 별표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분리해놨잖아요. 이건 개공 등이 아니기 때문에 왜? 누구든지니까. 개공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분유회, 동대표 이런 사람이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1번은.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도 지금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인데 그 입주 예정 카페도 있고요. 단톡방도 있어요. 오픈 채팅방. 그런 거 있어가지고 오픈 채팅방인데 1535명인데 거의 1200명 넘게 가입돼 있어요. 오픈 채팅방도. 그래 하루에 막 100개씩 이렇게 올라와요. 저는 막 눈이 아파서 다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가입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인정하고 외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해놨다고. 계약서 인정해야 되고 계약한 거 정당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당 계약한 거 그 계약서 복사해가지고 업로드 시켜야 되고요. 뭐 회비도 내야 되고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시세 같은 거 옆 단지는 얼마 하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 위안으로는 팔지 말자 이런 말은 안 해요. 안 해도
알아서 사람들이 다 시세를 알 수 있잖아요. 옆에 단지 지금 얼마 한다더라고. 우리도 얼마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것도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 외부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죠. 지금 신규 분양받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입주자 커뮤니티가 엄청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어요, 보니까.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이중소속이죠. 2번은 이중소속.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비밀준수.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금지행위. 5번은 예방교육. 결격사유 하나만 없네요. 예금이 비결이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세 번째 까만별표입니다. 자, 34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옳은 것인데요.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서명 날인은 개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된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가 부산에 있는데 계약 하나 쓸 때마다 서울서 사장이 대표자가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및 날인이니까 서명 및 날인이잖아요. 또는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이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4번이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5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법에 정해진 서식이 없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 정합니다. 시험에 협회가 시도지사가 등록관청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3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화장, 개장, 그리고 그 가족자연장리, 문중자연장리는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미리 신고하는 게 3개. 화장, 개장에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자연장지, 문중자연장지 3개는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는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요. 그 다음에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거는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그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자연장지 미리 신고, 그 다음에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가족 종중 문중묘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다 미리 받아야 되지 사후 허가받는 거, 사후 승인 받는 건 없습니다. 승인 허가는 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된다. 사람 죽으면 화장이나 이게 매장을 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사망한 날로부터 24시간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하루 있다가 입관을 하더라고. 관에 넣는 걸 하루 있다 넣죠. 살아날까봐. 근데 요즘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냉동실에 넣어버려요. 그 장례식장에.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죽었다가. 자, 36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예, 암기 프린터 34번. 암기 프린터 34번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7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5번에 있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도 소송 절차잖아요. 이런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를 하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상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암기 프린터 20번에 빨리 펴보세요. 20번 다 제가 보고 나면 보지 말고 빨리 지금 20번 보세요. 20번 맨 밑에 보시면 적혀져 있죠. 까만 별표 20번 맨 밑에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3번이 틀렸네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암기 프린터 53번에 까만 별표 표 안에 까만 별표를 보시면 53번에 까만 별표를 보시면 그 별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53번 표 지방법원장 X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3번에 있네요.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경우에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죠.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하고 3번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3월 초과해서 휴업, 폐업,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 등록관청에는 미리 신고하는데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죠.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37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둘 중에 먼저 한 거에 의해서 효력이 생긴다. 압류 효력이. 자,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세 가지입니다. 시험에 두 가지 다 X로 출제됐습니다. 3번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초래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마지막 기일이 지났는데 초래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성순이 전세권은 인수되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되는데 초래해버리면 다시 인수되죠. 그럼 매수인의 부담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초래하지 못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지금도 이런 법원 경매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경매 이런 거는 자기가 사고 싶은 금액, 적어내는 금액의 10분의 1을 보증금을 냅니다. 근데 경매는 매수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요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암기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시험에 경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매수 가격 또는 응찰 가격, 입찰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X. 4번이 답이고요.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정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예, 매각 허가를 했는데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항고를 하려면, 항고라는 것은 상급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고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라는 표현을 쓰죠. 법률 용어입니다. 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1번하고 3번을 글씨체 진하게 해놨잖아요. 중요하다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자,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차인, 임차인으로부터 이렇게 특정 안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임차인으로부터니까 곱하기 2 할 필요 없네요. 1,500만원 더하기 월세 30만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70을 하죠. 곱하기 100 하니까 3천만원, 1,500 더하면 4,500이죠. 5천만원 미만 나왔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 그럼 37은 21, 2,100만원, 2,100만원 하고 1,500 하면 3,600이죠. 3,600만원인데 3,600만원이 지금 5천만원 미만이네. 0.5%네요. 3,600만원에 0.5% 곱하면 5, 3, 15, 5, 6, 30, 18만원이죠. 18만원, 2번이 답이네요. 한도액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한도액은 한쪽에 받는 한도액이 양쪽 받는 거 다 합계가 한 20만원이 아니고요. 네,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데 그 금액이 5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그러면 3,600만원, 요율이 0.5%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18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기는 가져가도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할 때는 계산기 쓸 일이 없습니다. 학개론 계산할 때나 쓸는지 몰라도. 계산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기출문제예요 이게. 예. 더 이상 복잡하게 그거는 더 이상 미래는 사실은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나올지. 근데 모의고사에 항상 계산하는 거 많이 답니다. 한두 문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포기해야 돼. 한 5문제 정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답 찍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비워놓으면 또 고민된다고. 전혀 모르는 게 나중에 나중에 푼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찍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 칸 비워놨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잘못, OMR 카드 옮길 때 잘못 옮겨가지고 한 개씩 밀려서 적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1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번 풀었으면 그냥 1번 체크하고 2번 풀었으면 2번 체크하고 그때그때 체크 저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그게 싫으면 최소한 한 과목 하고 답 체크하고 다음 과목 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2차를 동시에 다 봤거든요. 3과목을, 120문제를. 그 120문제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150문제 마크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마크 하려니까 막 손만 들들들들들 떨고 앉았고 마킹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여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문제 하고 틀려가지고 시험지 바꿔주세요 하니까 감독관이 안 됩니다. 10분 만에 120문제 절대 못합니다.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과목 40문제 체크 다 해놓고 그리고 10분 남았다고 하면 최소한 2과목은 해놨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한 과목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그때부터 남은 거 OMR 카드 마킹하고 그냥 뒤에 뭐 한 7문제 남았으면 7문제 그냥 안 보고 그냥 다 찍어야 돼. 그거 읽어보고 할 시간 없다고요. 예비 마킹도 못하게 예? 예비 마킹도 못하게 예비 마킹이 뭔데? 그 빨간 패드 그리고 플러스 패드 같은 걸 그럼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2번 시간 많이 걸리게 그냥 바로 한 번만에 하지. 그냥 쿡 찍으면 되잖아요. 예비 마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했어요. 네. 이제 안 된대 그것도. 그것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불안하니까 우리 빨간색 칠해놓으면 그게 답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 기계가 인식을 잘못하더라도 그거는 수험생의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연필로 막 해놓고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이게 3번, 5번이면 뭐 이게 대충 이 점만 찍어도 좀 뭐 약간 비어놔도 이게 기계가 웬만하면 인식한대요. 근데 제가 시험을 봐도 인식 못할까봐 이거 막
정성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잘못하면 또 혹시 또 이거 뭐 인식 안 될까봐. 근데 웬만하면 인식은 되기는 된대요, 현실. 근데 무슨 불안하잖아. 또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안 되더라도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다 이러니까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려면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각종 공부도 공신력이 없잖아요. 등기 사항증명서 등기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답 2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 낭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서야 막 감독해도 철저하게 안 하고 시간 돼도 안 내도 가만 놔놓고 이러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제가 시험 15번 넘게 봤는데요. 감독관이 요즘은 시간 딱 끝나면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3번 하고 가버려요. 나가버려요. 안 받아요. 그 뒤로는. 따라가서 주면 위에다가 시여간 경과 후 제출하였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빵점이에요. 그 항의하니까 저도 따라가가지고 막 교무실에 가가지고 이거 이럴 수가 있냐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독관이 시험 땡 종료되기 전에 걷어갔냐 끝나고 걷어갔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끝나고 했으니까. 아니 내가 그럼 다른 수험생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물어볼까요? 확인해 드릴까요? 몇 명 전화해니까 물어보니까 다 시험 끝나고 걷었는데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끝나고 걷었는데 안 냈으니까 시험도 끝나기 전에 걷어갔으면 그거는 감독관이 잘못했지만 그럼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2차만 보는 분 둘이랑 떨어졌어요. 괜히 100점 받으려고 안 내고 있다가 그냥 감독관이 나가버리니까 바로 빨리 그 시간 낭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강사가 풀어도 100점 못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100점 받기 쉽지 않아요. 강사는 강의만 할 줄 알지 막상 이거 시간 안에 풀으라고 하면 못 풀 수도 있어요. 특히 공법 같은 거 이런 건 제가 같이 해설 강의 해봤는데 책 보고도 못 찾더라고. 헤매고 자기도 모르는 게 10문제 넘게 나온 적도 있다더라고. 학개론도 마찬가지고요. 학개론도 유명한 강사더라고. 제가 EBS 강의하면서 해보니까 몰라가 저한테 막 중개사법도 일타 강사,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사람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못 푸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6시에 가정답 발표하는데 가정답 발표되기 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다 해설 강의를 미리 했었어요. 이제 올해는 안 하려고 6시 넘어서 하려고. 괜히 했다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요구 얻어먹는다고 실제하고 다른 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제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수험생들이 나중에 보니까 수험생들이 며칠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 가정답 발표. 그거 왜 가정답하고 틀린 엉터리 해설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미리 이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요거는 기출문제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제가 낸 거라서 이거는 좀 어렵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암기 프린트 28번을 봐야 되고요. 자진 신고해도 면제 받을 수 없는 거는 47번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거짓, 해임, 허가. 이거는 뭡니까? 거짓, 해임, 허가. 이건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암기 프린트 28번에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면 자진 신고해도 감경받을 수 없는 것만 하면 되겠죠. 암기 프린트 47번. 암기 프린트 47번 보세요. 47번. 47번. 자진 신고해도 면제받을 수 없는 게 47번에 6개가 있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5번.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6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거 이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받을 수 있죠.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이 자진 신고해도 면제가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이거는 자진 신고해도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허가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 안 받는 건 징역벌금입니다. 징역벌금은 자진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자진신고는 가태료만 자진신고 대상이에요.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행강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자, 요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받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네. 거짓, 해임, 허가 여기 6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답은 리언, 디귿 두 개죠, 두 개. 암기 프린트 28번하고 47번 두 개를 보고 푸셔야 된다. 실제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는. 이런 거 나오면 틀려야 돼요. 모르면 틀리면 돼요. 지금 암기 프린트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일단. 자, 40번입니다. 5개 광고물이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5개 광고물. 자, 간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5개 광고물, 간판에 연락처 적어야 된다. X입니다. 간판은 간판 실명제,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간판에 보면 다 연락처 적어 놓고 연락처 다 적어 놨죠. 등록번호도 적어 놓은 경우 있죠. 지나다니다 보면.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이 기출문제입니다. 1번 지문은. 나머지 그 광고 위반하면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100만원, 500만원, 1년에 1000만원, 3년에 3000만원 모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표시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누락되거나 또는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걸려드는 게 거래 완료해가지고 매물 올려놓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중개업소 올려놓은 거 자기는 의뢰받지도 않고 따라서 올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4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자. 그게 뭐냐 하면 옆에 아파트는 15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10억으로 올려놨냐. 우리도 15억을 안 올려주면 여기는 이용하지 않겠다. 우리 분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이게 5개 광고물도 광고잖아. 광고라는 말은 들어갔잖아요. 이번 시험에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저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 다르니까 벌칙이 광고 헷갈리잖아요. 감독관 시험 출제위원들은 너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 걸 많이 출제한다고. 다 명확하게 아는 거는 출제 안 한다고요.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50명이 들어가서 모의 테스트를 해본다고.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한 130만 원인가 받아요. 수당을 합숙해야 돼요. 한 일주일인가 2, 3일인가 하여튼 며칠을 합숙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연락 오면 가셔야 돼. 할 일 없으면 가세요. 한 130만, 100만 원 넘게 주니까 며칠이 합숙하고. 부산에 구포에 있어요. 이게 지금 산업인력공단 건물이. 그 난이도 조절이 다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 그 모의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 잘못된 거 있으면 이의신청해라. 그게 인용되면 또 포상금 준대. 돈 더 준대, 수당을. 그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학개론 같은 거 특히 그러면 그 문제 빼버린대. 우리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학개론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게 많잖아요. 학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빼버린다고. 아예 그 모의 테스트 하러 오신 분들이 말하면. 그 만약에 문제 출제 잘못하면 연대 책임이에요. 학개론 같은 거 최소한 학개론은 5명 들어가더라고. 출제인이 5명이 들어가면 5명이 연대 책임. 한 문제에 잘못돼가 이의신청 인용되면 5명 다 1년간 출제인 다시는 못 들어가요. 2문제 잘못되면 2년간 출제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출제위원 상시 모집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상시 모집에 응모해 보려고 했더만 그 주의사항 해가지고 단 재척 사유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되는 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자 제외 인가 있더라고요. 그 재척 사유가 있어요. 아예 그 들어가면 안 되는 사유.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것만 내버리면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만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